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가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일형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사해 추후 지원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극의 여름 기온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대기권의 극소용돌이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막는 극소용돌이가 조금씩 빨리 붕괴하면서 더운 공기가 남극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해빙을 녹이고 온난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범용 인공지능으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상황. 해외에 있는 노원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상급 종합병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아니면 진료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혹은 가족이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들은 중증 응급 환자가 아니면 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증 질환인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된다 해도 다시 2차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진료까지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가 아니면 119에 전화하기보다 주변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좀 더 아픈 분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이나 밤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유명 대학병원 이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안내전화 129나 거주지 보건소로 전화하면 지금 문을 연 병의원과 응급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의료 포털에 접속해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 119에 전화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형 당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 안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인데 이런 환자가 국내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만만치 않은 치료비는 물론 주변의 오해와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딸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주웠사걸래 쳐다보니까는 차가 오던거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봤죠. 자식같이 그렇게 보다가 그랬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숨진 9살 딸은 일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췌장 기능이 손상돼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완치가 어렵습니다. 국내 환자는 5만 6천 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3,700명, 7%가 소아와 청소년입니다.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주변의 오해와 편견과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식단이 엉망이라 걸리는 병이 아닌데도 불편한 시선 때문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서 주사를 맞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고 막 살았으면 벌써 당뇨냐? 인슐린을 맞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등의 오해와 편견으로 병을 오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해법을 찾으려고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일형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이름이 비슷해 편견을 부르는 소아당뇨라는 용어를 바꾸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습니다. 또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도 조사합니다. 캠페인이나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질병을 숨기지 않고 오픈해서 당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모아 해당 부처에 결과를 전달하고 추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 2곳이 먹는 낙태약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양대 약국 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에 위치한 매장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 측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해 소매 약국에서도 이 약의 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먹는 임신 중절약으로 잘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은 미 FDA가 2000년 사용을 허가한 이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임신 24주 이전에 아이를 잃는 경우에도 사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산을 한 산모나 가족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영국에서는 한 해 25만 명가량이 유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3,300명가량은 의학적인 이유로 임신 중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태아를 잃더라도 임신 24주가 안 됐으면 공식 사망증명서를 떼주지 않았습니다. Lots of people don't see it as a baby, but to you as the mother, the father, the family, this baby's longed for, and all of a sudden it's not there anymore. 그 이전에 태아를 잃었어도 사망 등록을 해달라는 목소리에 영국 정부는 6년의 검토 끝에 임신 24주 전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임신 24주 전에 태아를 잃은 산모나 유가족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We now push forward with rolling out all of the other changes around mental health support, recording of baby losses, not making people wait to have 3 losses before they get care. There's so many other recommendations to come, but 특히 사산증명서를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제시하고 정당하게 쉴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All I can say is thank God for the charities, because without them, I think the lack of support is just terrible because they just make you wait months. 조기 유산이나 중절이라도 산모나 가족에게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영국 정부는 여성의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을 개선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영국의 여성 건강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새 40%나 줄었습니다.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녹록지 않은 현실에 둘째 아이를 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여 건에 그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2만 건이 넘었는데 40%나 줄어든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급감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결혼을 꺼리게 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하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하거든요, 곧. 근데 전세 5억짜리로 가요. 근데 그거를 40살, 50살쯤에 갈 수 있다는 생각밖에 못하지. 결혼을 덜하니 출생아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가 줄어든 지 4년이 지나자 출생아도 덩달아 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23만 명에 그치며 합계 출산율 0.72명, 또 역대 최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밑돈 둘째 이상 출생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40%나 급감해 첫째 아이 감소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보다 나중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둘째를 가지고 싶거든요. 이제 1년 6개월 지났을 때는 사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대가 올라간 것도 둘째 이상 출생아가 줄어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방과 후 학교인 늘봄 학교 시행을 앞두고 최근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군인데요. 화천군이 시도하는 독특한 교육 돌봄 정책을 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 최북단 화천입니다. 철도는커녕 인접한 고속도로 하나 없습니다. 인구 2만 3천 명, 사람 적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작은 마을 화천 시내 초등학교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전국 최초 자치단체가 만든 초등학교 저학년 무료 돌봄시설입니다. 근사한 놀이방도 있고 수업시설도 있습니다. 밤마다 내국인 담임과 원어민 담임을 겹겹이 배치하고 방학 때도 운영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큰 짐을 덜었습니다. 아이가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동선도 너무 짧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되게 만족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천에서는 사실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이른바 돌봄이 시작됩니다. 해법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시설이 따로 없어 화천군이 직접 지어 운영하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산모 누구나 무료입니다. 안심 셔틀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도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 버스 같은 개념인데 앱으로 호출하면 차가 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습관을 이용합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학습관엔 서울 유명학원 출신 강사들이 상주합니다. 지역에 부족한 학원 대신 아이들 입시 공부를 도와주고 생활 지도에 나섭니다.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파격은 대학입니다. 화천군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생은 유학생인데요. 부모가 화천에 3년 이상 거주 중이면 국립대든 사립대든 모든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됩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타양살이 월세도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외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심사를 거쳐 유학비도 줍니다. 물론 대학을 마친 아이들이 성인이 돼 화천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은 화천 투자. 화천 국민들에게 내가 신세를 지고 화천 국민들의 도움이 위해서 내가 공부했으니까 마음은 화천에 두고 미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일본에 살든 내 꿈은 세계로 향하자. 화천군 1년 예산은 5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매년 최소 250억 원을 무료 돌봄과 교육복지 예산으로 배정합니다. 이른바 요람에서 대학까지 대도시와 차별되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돌봄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예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리 놓거나 길 높이는 것 좀 뒤로 미루고 아이들 공부할 때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YTN 지환입니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임금 격차가 최고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적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대기업을 늘려서 경쟁 압박에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 조건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5에서 9인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 이용 편차도 큽니다.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0인 이상 사업장은 95%인데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습니다. OECD 평균인 32%,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에도 한참 못 미치고 미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KDI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수능 성적에 따라 비교해봤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입사 때부터 25% 차이가 나더니 임금이 가장 많은 40대 초반에는 51%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분위가 5천만 원을 받을 때 5분위는 1.5배인 7,5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KDI는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나친 경쟁을 부르고 저출산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이나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생기면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정책의 스킴을 갖다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일자리 측면에서 대기업을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남극의 여름이 더워지면서 올여름 해빙 규모가 또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극의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데 대기층의 극소용돌이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남극의 여름이 끝나가는 3월에는 1년 중 바다 얼음이 가장 작아집니다. 재작년 여름 해빙 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처음 200만 제곱킬로미터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8만 제곱킬로미터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극의 여름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닷새 동안의 평균 해빙 면적이 198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미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다시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해빙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올해도 역시 급격한 해빙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극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데는 대기의 흐름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남극 성층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극소용돌이가 있는데 이 소용돌이가 따뜻한 공기를 막아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극의 겨울에 만들어졌다가 12월 초순에 사라지는 극소용돌이가 해마다 조금씩 빨리 붕괴해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더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극소용돌이의 그 붕괴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그런 추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극소용돌이가 빨리 붕괴되는 경우에는 덩달아서 대륙권의 기류가 약해지고 따뜻한 중위도의 그 공기가 더 많이 남극 지역으로 유입할 수가 있거든요. 온난화로 해빙이 줄어들면 반사되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온난화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연구팀은 극소용돌이의 붕괴가 빨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도심에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나무마다 미세먼지 저감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실험실. 온도와 습도, 빛의 세기 등을 각각 다르게 한 상황에서 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그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실. 파이토트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높은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잘 흡착하는 수종이나 대기오염 물질의 내성이 강한 수종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실에 30분 동안 세제곱미터당 3만 마이크로그램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넣어줬습니다. 이후 이 표면에 흡착된 미세먼지 입자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나무와 느티나무, 꽃댕강나무 등 59종의 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우수로 판정됐습니다.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동백나무, 단풍나무는 양호, 그리고 사철나무, 치자나무는 권장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수그룹 나무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뛰어난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잎의 구조가 복잡하고 크기가 작으며 잎 표면이 거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작은 크게 흡착, 차단, 침강, 흡수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흡착, 차단, 침강과 관련해서 나무의 표면적과 나무의 구조, 잎의 형태들이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시숲이나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때 우수 판정을 받은 나무 품종을 우선 심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영리 사업이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픈 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 AI와 올트먼이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 AI는 범용 인공지능을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서는 폐쇄형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올트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단하고 모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공에 개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 결과가 오픈 AI뿐 아니라 이 회사에 약 17조 원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픈 AI 측은 아직 이에 관한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먼 미래일 같았지만 당장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몇 년 뒤면 명절 귀성길이나 주말 나들이길 풍경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도심 항공교통 UAM이
빠르고 편하면서도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